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진 아시안게임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활시위가 당겨졌다. 결과는 명중. 이날의 금메달에 일조한 활과 화살은 바로 국내의 한 양궁업체가 만든 장비였다. 10년 전 스포츠 장비를 개발해 최근 세계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한 기업 위네닝. 그들의 주력 제품은 활과 화살이다. 국가대표 선수에서 대표팀 감독으로, 그리고 다시 양궁 개발자와 CEO로. 변화무쌍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박경래 대표. 그는 위네닝을 어떻게 세계시장의 반열에 올려놓았을까? 그의 창조경제 이야기가 시작된다. 양궁 장비를 생산하는 위네닝의 공장. 그런데 생산 설비만 눈에 띌 뿐 정작 활과 화살의 제조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활은 복합 소재의 집합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본, 그다음에 폼, 신경지 폼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백그라이트, 기타 등등의 복합 소재로 이루어진 제품을 활이라고 합니다. 금형을 만들어 뚝딱 찍어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양궁은 다양한 소재의 부품들로 구성돼 있고 그것을 모두 조립해야 하나의 활과 화살이 완성되는 것이다. 활의 구성은 핸들, 날개, 스타빌라이저로 되어 있으며 핸들 같은 경우는 활의 중심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그립이 있는데 그립은 슈팅 시에 반드시 날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스타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무게, 또 진동, 이런 흡수력 역할을 하고요. 날개 같은 경우는 사람의 팔의 길이, 힘에 따라서 인치, 파운드 조절이 가능합니다. 위네닝에선 모든 구성품을 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날개를 꼽을 수 있다. 날개는 활의 몸통 중에서도 위아래, 즉 활끝 쪽에 있는 구성품으로 활의 중심을 잡아준다.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위네닝의 날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먼저 날개의 길이와 너비에 맞춰 기본 소재를 절단한다. 절단 공정에서 소재가 손상되면 날개의 내구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미세한 균열도 없어야 한다. 절단된 소재를 절편이라 부르는데 절편을 여러 장 겹쳐서 접착해야 날개 하나가 완성되는 식이다. 접착 공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날개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그 틀을 완전히 굳히기 위해 또다시 여러 번의 가공에 들어간다. 날개의 정확한 중심을 잡고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를 사상공정이라 부른다. 사상실 공정은 약 12가지 정도의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날개에 처음 구멍을 뚫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구멍을 중심으로 해서 날개 평을 보고 이제 날개 평 본 거에 대해서 날개 폭을 쳐주고요. 그 폭 친 거에 대해서 이제 핀 모양을 잡아주고 핀 모양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2차 센터를 해서 날개를 일자로 만들어줘요. 날개는 조금의 비틀어짐도 없어야 하고 중심점을 중앙에 두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한 작업만 12가지 정도가 되는 것이다. 특히 0.01mm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네닝에선 레이저 빔을 이용해 날개의 중심을 정밀하게 체크하고 있다. 날개의 성능에 대한 공정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도장을 한다. 도장 작업 또한 총 10가지 과정으로 까다롭지만 단순히 디자인을 좋게 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데 선수가 처음에 쐈을 때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기분이 좋아야지만이 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좀
표면입니다, 표면. 표면 처리, 먼지 묻은 부분이라 오렌지 귤껍질 같이 울룩불룩한 부분을 연마해서 없애고 다시 도장하고 연마하고 하면은 귤껍질 부분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울처럼 매끈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네닌의 양궁이 선수들에게 인기 있는 비결은 따로 있다. 세계 정상 자리에 선 선수들에게 마치 조력자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위네닌만의 독특한 소재 기술이었다. 날개를 포함해 핸들, 화살에 이르기까지 위네닌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소재는 카본 원사였다. 그런데 다른 스포츠 용품에선 자주 쓰이던 카본 소재가 왜 유독 양궁에서만 볼 수 없었던 걸까? 카본 소재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워낙 고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만드는 업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양산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나오는 알루미늄 활에 비해서 가격을 대등하게 저희가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찾게 되었고 저희가 양산을 하게 됐던 거죠. 카본 소재 양궁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고 성공시킨 장본인은 박경래 대표다. 사실 그는 국가대표 양궁 선수이자 감독 출신으로 한국 양궁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일단 시작하면 뭐든지 끝장을 봐야 하는 투지의 사나이였다고 한다. 제가 당시 이제 양궁 전문인으로서 느낄 때는 충분히 더 좋은 활을 만들 수 있겠다. 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무장을 한다면 적어도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걔네들 이길 수 있겠다는 어떤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코치 자리, 대표팀 코치, 대표팀 감독 또는 뭐 실업팀 감독을 하고 있었으면 전격적으로 사표를 내고 활을 한 만들어 보자 해서 산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죠. 물론 한 2년 만에 후회를 했습니다만. 이미 시장에는 100년 된 글로벌 기업이 거목처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땐 주변의 만류도 많았다. 하지만 실전 경험과 이론적 지식 모두 자신이 있었던 박경래 대표는 양궁 개발만 생각하며 집념을 불태웠다. 한 번은 아내를 휴게소에 놓고 올 정도로 사납게나 오로지 활 생각뿐이었던 때도 있었다. 외골수 같은 면이 있던 박경래 대표였다. 그런 일뿐만 아니고 특히 양궁이나 사격같이 집중력을 요하는 운동은 특히 우수한 선수들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한 가지 집중하면은 옆에서 뭐 벼락이 치고 난리를 치더라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나쁘게도 얘기하면은 뭐 잘 깜빡깜빡한다 그럴까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뿐만 아니고 어떤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은 몰입해서 푹 빠져버리는 그런 성향은 지금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념을 넘어 집착에 가까웠던 연구. 그 덕에 박경래 대표는 카본 소재 양궁을 내놓게 됐고 산업부가 지정한 세계 인류 상품 지정, 경기용 활 세계시장 1위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다. 물론 위네닌이 처음부터 카본 소재를 개발했던 것은 아니다. 남들처럼 알루미늄 양궁을 제작하는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서서히 준비해온 것이다. 제가 20년을 넘게 가장 많이 해온 일은 기술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가장 모자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알루미늄 핸들이 주 재료였기 때문에 알루미늄 재료에서부터 단조, 기계 가공, 열 처리 등의 기술에 전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일제 야마 또는 미제 호이터 등과 품질 가격 경쟁이 가능했죠. 만약에 제가 기술적인 어떤 핵심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고 하면 결코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카본 양궁을 위해 매출의 30%는 무조건 연구 개발에 쏟아부었다는 위네닌. 그들은 스트레인 테스트와 같이 과학적인 분석 장비들을 도입하는데 더욱 욕심을 냈다. 기본적으로 외국산 활은 스트레인이 날개 끝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일정 부위에만 스트레인이 과도하게 있으면
쏘고 나서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의 움직임도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제 상당히 불규칙적인 불량 운동을 많이 나타내고 또 날개도 많이 부러집니다. 조금 부드럽게 잘 당기고 정확성과 스피드 그리고 안정성을 요구하는 양궁에 카본 소재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진동의 감소였다. 카본 양궁은 탄성이 강하면서 반발력 또한 높았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진동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활에 매달려 있는 줄의 움직임을 봐도 그 움직임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양궁 장비 자체에서 진동과 충격을 흡수한다는 얘기다. 선수들이 직접 활을 쏘게 될 경우에 이제 날개에서부터 핸들로 이제 움직임이 전달이 되게 되는, 진동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때 그 핸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적은 진폭이 이제 진동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진동이 오래 남게 되면은 쏘고 나서 많이 떨리기 때문에 좀 그만큼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동의 감소에는 빠른 스피드로 이어졌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슈팅으로 연결됐다. 초당 4,000장 단위의 고속 카메라를 분석하며 1000분의 1초까지 앞당겨온 그들이다. 카본 소재는 진동만 줄여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양궁의 또 다른 조건인 내구성도 높여줬다. 연구실 한쪽에선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과부하 테스트 장비가 내구성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 위넨윈에선 얼마 전부터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역시 카본 소재로 만든 자전거 개발이다. 나노 카본에서 이제 나노가 함유량에 따라서 카본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전기적 특성이라든지 물성이라든지. 근데 저희는 함유량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물성이 뛰어난 그 함유량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나노 카본 중에서도 가장 최상에 있는 물성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에 가장 적합한 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연구 투자로 얻은 소재 기술, 그리고 과학적인 증명, 거기에 선수 시절의 실전 노하우까지 갖춘 위넨윈. 그들은 마치 기성복을 만들듯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편안한 스포츠 장비를 만들고 싶다는데. 우리나라 스포츠 용품은 거의 외제입니다. 국산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전거, 카본 자전거의 경우에는 100% 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다면 적어도 자전거에서도 일제나 이태리 일제나 프랑스에 못지않는 세계 최고의 자전거를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앞을 달리기 시작하면 뒤돌아보지 않았던 불도저 정신.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음에도 자만하지 않고 배우려 했던 낮은 자세. 세계 최고의 활과 화살은 바로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제가 양궁에 대한 또는 스포츠에 대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술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집중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금의 위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넨인의 창조 경제의 원동력은 전문성과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집중된 투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넨윈의 창조 경제는 전문성과 집중된 투자다.